자, 이번 시간은 다낭식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낭식을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용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복습하고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이렇게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이 각각 문자와 숫자가 곱해진 것, 문자와 숫자가 곱해진 것 또는 숫자 하나만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을 하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를 항이라 하죠. 항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럴 때 특히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을 항상 숫자로만 되어 있다 해서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영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자와 숫자가 곱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x의 만약에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이때 이 x가 몇 개 곱해졌다는 말이죠. x가 이 내용은 x가 몇 번? 3번 곱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 지수를 3으로 적죠. 이 3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차수라 하죠. 이 항의 차수로 합니다. 차수.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항 앞에 있는 x 세제곱 앞에 있는 2, 요 2를 우리가 이 x 세제곱에 뭐라고 한다? 계수라고 하죠. 계수. 계수라는 용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계수와 차수 용어를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2x와 3이 이렇게 연결되어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2x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즉, 이 말은 상수항이 얼마다? 0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0을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안 적죠. 자, 이럴 때 요거는 항이 몇 개죠? 하나죠. 얘는 항이 몇 개인가요? 2개죠. 이렇게 항이 2개인 식을 마늘 자자를 써서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항이 하나 있죠. 사실 이 항이 하나만 있는 것도 뭐다? 다항식이에요. 그런데 다항식인데 항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요 항이 하나만 있는 것은 다항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항이 여러 개 있다. 물론 한 개 이상입니다. 항이 한 개 이상이면 다항식. 항이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항식이라 한다. 그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와서 단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단항식과 단항식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자, 밑에 보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3a 곱하기 4b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3a도 하나의 단항식, 4b도 하나의 단항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항식과 단항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먼저 3a라는 것은 사실 3 곱하기 a에서 곱하기를 생략한 거죠. 4b는 4 곱하기 b인데 곱하기를 생략한 게 되겠죠. 이 두 놈을 뭐해라? 곱해라는 뜻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모두 다 곱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곱셈에서는 무엇이 성립합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면 위의 식을 이렇게 A와 4를 바꾸어서 자 이렇게 적어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뭐다? 교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기에 보면 교환 법칙을 한 다음에 숫자로 숫자대로 묶고 문자는 문자대로 묶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다시 묶었습니까?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12라고 적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셈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AB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또 숫자와 문자는 곱셈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2AB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결과를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3하고 4하고 곱해서 10이라고 적고 A, B를 그대로 숫자 뒤에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원방에 한 번만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규칙을 선생님과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부호, 숫자, 문자, 순으로 이런 말을 항상 조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여기서 3a 곱하기 4b가 있을 때 3a 곱하기 4b가 있을 때 부호를 먼저 결정합니다. 자, 3a의 부호는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적지 않죠. 그죠? 생략할 수 있으니까 3a의 부호는 플러스 4b의 부호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를 생략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 숫자는 3, 4니까 얼마? 10이라고 적고 그 다음 문자는 그대로 적어주는데 이때 문자를 적어줄 때는 문자를 우리가 적어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지수법칙을 적용한다. 지수법칙을 적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스텝을 밟아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참고를 보시면 이건 중학교 1학년 내용이지만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맞죠?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보기를 가지고 한번 다시 연습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보기 보시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3a 제곱 곱하기 2ab죠. 물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했는 것이 책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데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다 뭐하자 생략하고 바로 답이 나오는 방법을 가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부호 다시 한번 부호 결정, 그 다음에 숫자 계산, 그 다음에 문자 처리하는데 문자는 반드시 뭐를 이용하자? 지수법칙을 이용하자. 이렇게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호가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죠. 뒤에 부호는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숫자 계산하면 3하고 2니까 3 곱하기 2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를 계산할 때는 보세요. 여기는 a제곱이고 여기는 ab입니다. 이 말은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a제곱 곱하기 ab니까 ab는 다시 a 곱하기 b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자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지수법칙. 자, 그러면 미수가 a는 a끼리 또 다른 b는 b끼리 처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a 제곱 곱하기 a는 미수가 같을 때는 지수가 더한다 했으니까 이 지수는 1이 되죠. 다시 해서 2와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는 지수법칙 1번이죠. 그죠? 그 다음 b는 혼자 쓸쓸히 있으니까 그냥 b는 옆에 그냥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결과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1학년 때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a의 제곱과 마이너스 a의 제곱의 차이를 꼭 알아놓으세요. 자, 마이너스 a의 제곱에 괄호가 있죠. 그러면 이 전체를 제곱이니까 풀어 쓰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a 곱하기 a가 되니까 a의 제곱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의미가 뭐죠? 이 괄호가 없으니까 의미가 a를 두 번 곱한 다음에 이 결과 전체에다가 뭐를 붙이라? 마이너스를 붙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마이너스는 제곱에 뭐한다?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걸린다는 말은 이 마이너스를 제곱 처리해 줘야 된다. 근데 이 마이너스는 제곱에 걸리지 않죠. 왜? 괄호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놈은 앞에 부호 마이너스를 적어놓고 a 곱하기 a는 지수 법칙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놓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똑같은 원리대로 항상 부호, 숫자, 문자는 지수법칙. 알겠죠? 자, 그럼 갑시다. 부호가 뭐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생략. 숫자 3이 6이 되고 문자가 x와 x가 똑같네요. 지수법칙 1번 법칙이죠. 여기는 1이고 2니까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니까 6x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숫자는 2, 5,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y 이번에는 곱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수가 다르죠. 그러면 x도 한 개, y도 한 개니까 마이너스 10xy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는 4 곱하기 2분의 3이죠. 여러분들 4 곱하기 2분의 3을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2, 3은 얼마가 돼요? 6이 되고 문자가 x 하나밖에 없고 지수법칙 3과 4를 더해주면 7이 되겠죠. 조심할 것은 3과 4를 곱하면 안 됩니다. 미수가 같은 지수는 x 세제곱 곱하기 x 4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은 1번은 미수가 같은 지수에 곱은 지수를 더해주면 된다. 이게 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고 숫자는 2분의 1과 8이니까 2와 8이 약분이 되면 8이 4가 되겠죠. 따라서 4하고 여기 1하고 곱하면 4가 되고 그 다음 x를 가만 보니까 앞에는 제곱이고 뒤에는 1제곱이니까 지수 법칙하면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보니까 앞에는 세제곱, 뒤에는 1제곱이니까 더하면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은 이제 1번보다 조금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놈과 이놈의 다항식을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는 먼저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부터 처리를 해놓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먼저 처리하면 마이너스 제곱이면 플러스 그다음 x의 1제곱이니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제곱이 되고 곱하기 2xy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이 1번처럼 유형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부호 결정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숫자는 1과 2니까 2가 되고 곱하면 x는 2개고 여기는 제곱이고 여기는 1제곱이니까 세제곱이 되고 y는 혼자 쓸 소리 있으니까 y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번 갑시다. 2번도 보니까 이 뒤쪽이 전체가 갈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앞에 것을 그대로 뺏겨 적습니다. 그대로 뺏겨 적어 놔야 돼요. 이런 걸 안 적고 그냥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다시 곱하고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 풀지 말고 뒤에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에 걸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곱하기 맞죠? 자, 3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제곱해도 플러스, 플러스는 세제곱해도 플러스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3의 제곱은 9가 될 것이고 x는 제곱이 되겠죠. y도 제곱이 되겠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인데 각각 1이니까 2를 각각 곱해주면 제곱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숫자는 1, 9는 9가 될 것이고 자, x는 앞에 2개, 뒤에 2개니까 4개가 되고 y는 앞에 3개, 뒤에 2개니까 토탈 더해주면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ab를 꼭 적어놓고 곱하기 뒤에 것을 먼저 지수분식 적용합시다. 마이너스를 3번이면 뭐죠?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고 자, 2의 2를 세제곱입니다. 2의 세제곱. 왜냐하면 요 2도 그냥 적었기 때문에 2의 1제곱, b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의 1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이죠. 자, 2의 세제곱은 여러분들 6이 아니고 8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2의 세제곱은 8.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보통 문제 풀면 이렇게 적어 놓는데 잘 보세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곱하기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괄호를 꼭 쳐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부호 결정 마이너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숫자 3, 8이 24가 되고 자, A는 홀로 쓸쓸히 있으니까 A라고 되죠. 왜? 뒤에 A가 없죠. B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1개, 여기는 3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 B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은 앞에 5x 제곱 y는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곱하기 뒤에 것을 지수 법칙해야 되겠네요. 자, 숫자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x는 2하고 곱해야 되겠죠. 그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4제곱이고 이건 더한 게 아닙니다. 곱해야 되는 거죠. 다음 y는 3하고 2하고 곱해야 되니까 6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부호 결정 플러스가 되고 숫자는 5일은 5. 자, x는 앞에 2개, 뒤에 4개니까 6개가 될 것이고 자, y는 앞에는 없으니까 1이 있으니까 됐죠. 1개, 뒤에는 6개니까 y는 바로 7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할 때 먼저 지수 법칙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지수 법칙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3가지 패턴 부호 결정, 숫자 결정, 문자 결정. 문자는 반드시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